이게 뭘 보고 그걸 느꼈을까? 뭘 보고? 여러분들의 애티튜드, 기본 배우려는 이 마음 열정이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끝났어 벌써. 마음이 지금 느껴져요 완전히. 그래서 아마 이 4주 동안에 우리 꽤 괜찮은 시간을 보낼 것 같다. 우리가 진짜 이 4주라는 시간을 정말 알차게 보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우선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스타트 할 건데요. 자, 우리 이 교육의 목적이 뭘까요? 이 교육을 왜 시작했을까? 성장. 이 교육의 목적은 유니스타즈의 최고 자산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 네. 그 중에서 최고 자산이 누구예요? 리더스예요. 그래서 저는 자산 관리 차원에서 이 교육을 개설했어요. 좋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성장 그것들 다 떠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에서 유니스타의 자산으로 존재하는 걸 원하지 않고 조금 더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고 진화할 수 있는데 내가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4주를 개설했어요. 괜찮죠? 자, 그래서 그 교육의 퀄리티는 보증할 수 없지만 목적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저는 훨씬 다하겠죠? 네. 여러분들의 그 자산 관리에 스스로 저는 갈고 닦을 건데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을 임할지에 따라서 4주의 과정 안에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여러분들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우선 이런 것 같아요. 유니스타즈 그룹에서 그동안 이 리더스 클럽이라고 하는 이 멤버분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로나 시기를 거치고 또 그룹이 또 분리가 되고 또 여러 상황 안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더 많은 것들을 또 저희가 못 챙겨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진심으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동안 그룹에 기여해주시고 봉사 많이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그룹을 대표해서 제가 가진 노하우를 싹 다 드릴 테니까 진심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좋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얻어지는 혜택이다? 여러분들이 그룹에 기여하셔서 그룹에서 보답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괜찮죠? 네. 자, 좋아요. 일단 제가 여기 오신 멤버들의 층이 너무 많아요. 골드부터 다이아 이상까지 멤버분들이 계신데 다들 지금 이 자리는 계급장 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가만히 봤더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인식이에요. 내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Q&A 시간에 나도 모르는데 물어보고 싶어도 쪽팔려서 못 물어봤죠? 네.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쵸? 우리가 직급이라는 완장을 차면 그래도 가오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내 부족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골드분들은 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장은 하고 나서 그 성장에 맞는 걸 채우기 위한 기회가 별로 없더라. 그래서 여기서는 궁금한 게 있으면 직급과 상관없이 무조건 물어보시면 되고 여기서 솔직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가려운데도 긁어드리고 부족한 거는 제가 또 채워드리겠어요. 하실 수 있겠죠? 네. 자, 좋아요. 그러면 최근에 지금 가장 최근에 승급하신 분들 6개월 이내에 승급하신 골드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6개월 이내 많이 없네요. 자, 1년 이내 골드. 자, 1년 이내가 6개월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6개월도 들어있죠. 자, 손 좀 쭉 높이 들어보세요. 자, 어느 정도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2년 이내 승급한 골드. 자, 그러면 3년 이내 승급한 골드. 쭉 들어보세요. 다 들어요. 다 지금 전체 사이즈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어떤가, 어디 포커스에 맞춰야 되나. 자, 좋아요. 자, 참고로 제 기준은 3년 이내에 승급한 골드는 부족하다. 제가 리더스로서 골드 이상의 완숙미, 성숙이 됐다고 보는 리더스의 기준은 5년이에요. 비즈니스를 한 5년 정도 해봤을 때 이 판이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내가 뭘 못했구나를 인식할 수 있어. 3년 정도 되신 분들도 하실 수는 있는데 그 정도가 좀 얕아요. 그래서 지금 5년 미만의 리더들은 내가 오늘 막된 골드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들으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못한 거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왜냐면 수준이 다 거기서 거기고요. 그 사이에
여러분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교육을 많이 못했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나는 다 똑같다. 자, 좋아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자 줄이 쭉 계신데 딱 앞뒤로 두 줄씩만 딱 살짝 돌으셔가지고 이제 뭘 할 거냐면 제가 여러분들 모든 문제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건 있어요. 내가 내 문제를 내놓을 수 있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사실 이 교육은 다른 특별한 게 아니라 4주 동안에 우리가 수능 직전에 쪽집게 과일 받는 것처럼 올해가 가기 전에 적어도 최소한의 중요한 거 찍고 가는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들을 조금 체크하고 그거에 맞춰서 제가 다 풀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리더스 클럽 회의할 때 뭐 해봤어요? 브레인스토밍 해봤죠? 지금부터 정확하게 한 10분 정도 드릴 거예요. 15분까지 앞뒤에 있는 분들이 앞뒤에 두 줄씩 있죠? 딱 두 줄씩이에요. 두 줄씩 지금 내가 이곳에서 해결하고 싶은 것들을 하시고 얘기하시고 석기 한 분이 그거에 대한 것들만 키워드만 정리해서 발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된 것들은 쭉 적어서 그거 위주로 완전 쪽집게로 갈 거예요. 괜찮겠죠? 네. 자 좋아요. 지금부터 스타트. 자 앞뒤에 두 줄씩 앞에서만 똑같은 상태구나. 나만 상태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아무 생각 없이 넉넉히 내놓고 해도 돼요. 자 좋아요. 그러면 지금 각 교회에서 서기이신 분들이 빨리 나오셔가지고요. 자 나오시는데 발표를 하시는데 자 룰이 있어요. 뒤에 오시는 서기 분들은 앞에서 했던 내용과 공통적이면 빼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앞에부터 나오셔가지고 발표를 하시는데 발표해야 돼? 자 읽으세요. 자 집중! 하부의 시스템 타는 파트너들을 만드는 것. 덱스 파트너의 후원이 어렵다. 해결하고 싶다는 부분. 그 소비자를 사업자로 전환시키는 것. 네. 나는 왜 신규를 컨택 안 하고 있는 거? 신규. 덱스와의 관계심이 어렵다. 성향을 유산화하고 싶다. 유쾌함이 부족하다. 잠깐 뭐라고? 뭐라고 싶다고? 유산을 뭐 하고 싶다고? 성향을 유산화하고 싶다. 네. 그리고 유쾌함이 부족하다. 유쾌함이 부족하다. 아니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하면 돼요. 오케이 이번 이렇게 하면 그리고 끌어주는 에너지가 약하다. 비전 전달에 힘이 좀 약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비자와 같은 파트너분들을 시스템 참여 초대하는 부분. 천천히 해주세요. 네. 아직 한참 못 적었어요. 괜찮아요. 네. 그리고 이제 흩어져 있는 사비자들을 이제 뭉치게끔 홈미팅으로 좀 뭉치고 싶은데 뭉쳐지지 않는 부분. 이거는 똑같네요. 신규 컨택의 두려움 극복까지입니다. 네. 다음. 네, 신규 컨택을 하고는 있는데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어떻게 결과물을 낼지 그 과정을 좀 궁금하다. 네. 그다음에 집에 가는 파트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나 혼자 뛰는 느낌이다. 자, 오케이. 네, 그다음에 오토가 줄고 있어서 사비자인지 사업자인지 소비자인지 명확한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토 네네. 감소. 그다음에 홈미팅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홈미팅을 통한 신규 컨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홈미팅 거기 똑같죠? 네네,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파트너 소통 시 스폰서를 무시하거나 약하다고 느낄 때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네. 그다음에 사업자 조차 3BC 유지가 어렵다고 한다. 자격 유지 대처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잠깐만요. 네. 유지 어려움. 네, 자격 유치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다음에 매출 부분이 너무 약하다. 소득이 안 되니 사업에 대한 확신도 부족하니 자꾸 돌아간다. 매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다음에 아까 네. 네. 자, 빠진 거 없죠? 네. 스탑. 이미 소개 안내 시작했고 효과까지 봤는데 갑자기 돈이 없다면 유지관리 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게 관리해야 비즈니스 시작하자마자 마인드가 안 잡히는 그 파트너들에 대한 마인드 잡게 하는 방법. 네. 관계심만 너무 늘어지는데 어느 포인트에 이분에게 소개하고 사업을 전달해야 할지
그리고 네. 소실적 뎁스 빌딩 내려가지 않는다. 소실적인 뎁스 빌딩이 잘 내려가지 않는다. 내가 다는 것에도 이제 한계가 있다. 그리고 중병을 앓고 계시는 분 영양제 안에는 어떻게 드리는가? 자,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주는 약만 먹으려고 하고 신뢰도를 갖지 않는 분들에게 안내하는 방법. 한다고는 하는데 움직이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파트너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될까? 움직이지 않는 파트너 때문에 같이 슬럼프가 올라온다. 극복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가장 가까운 지인들이 나는 사업 못해 비싸로 차단하고 어떤 이야기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안내해주면 좋겠습니까? 뭐라고요? 네. 차단하겠다고? 나는 사업 못해 비싸로 우선 차단하고 전혀 이야기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사회극복 오케이. 네. 그리고 이거 개인적인 질문으로 권스타님은 네. 무슨 일이에요 할 때 자기 직업 소개 어떻게 하시는지 너무 무슨 궁금하시다고 일이에요? 하네요. 오케이. 다음 패스. 키리더를 만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오케이. 키리더 복제가 어렵다. 오케이. 그리고 체계적인 팀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걸 느낀다. 네. 내 스스로의 리더십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오케이. 정체되어져 있는 파트너를 끌어올리는 게 어렵다. 그리고 오케이. 내 스스로 동기가 지금 부족하다고 느낀다. 열심히는 하는데 사업의 방향성을 잃은 것 같다. 아프냐 가슴이 지금. 팀을 끌고 가는 지속력이 약하다고 느낀다. 팀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열정이 떨어졌다. 마음이 아프다 왜 갑자기? 자, 소소실적의 신규 오케이. 그다음에 생각하면 이박자 나왔고. 캐신 키리더가 나왔는데 빠르게 성장시키는 지름길. 네, 키리더 양성 나왔고요. 그다음에 뎁스 빌딩도 나왔고 네.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노하우 나왔고 키리더인 줄 알았는데 중간에 없어지거나 빠지는 줄 잘못된 키리더 전달이야. 시스템 참석만 하고 액션은 없는 파트너. 여기까지. 네. 장거리 후원에 멈칫해질 때 장거리 구원. 네. 집에 가는 파트너는 아까 나왔고요. 파트너가 파트너를 뭔가 뎁스 내리는 거 아까 있었고. 네. 그다음에 유산화가 1순위가 아닐 때 나와 보폭이 다른 파트너. 그리고 시스템에 참여는 하는데 행동하지 않는 파트너들의 동기부여는. 했어요? 네, 그리고 불로소득을 바라는 중간 리더. 아 진짜 욕 나온다 그쵸? 그리고 코로나를 지나고 난 현 시점의 홈미팅 운영 방식, 오케이, 홈미팅. 인원이나 지역이나 뭐 조인이나 이런 것들. 오케이. 네, 이렇게 합니다. 너무 재밌다 그쵸? 저기 추가비 씨 풀때 기준과 오케이 추가비 씨 운영. 네, 그다음에 스폰서가 소통 안 되고 이기적인 스폰서였을 때 오케이 자. 비슷한 거 빼고 새로운 거는 STP의 서투름. 예를 들면 본인이 전직에 따라서 지금 STP가 익숙하지 않은 그 언어나 이런 부분이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자기 공부에서 많이 채우긴 했는데 막상 입이 딱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사업하는 게 설명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자 사업자로서 남자 파트너를 만들고 싶은데 사업의 크기의 한계 아니면 또 뭐가 전달했을 때 빠르게 피드백되거나 수익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걸 사업으로서 전달하는 게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 네. 오케이 네. 시간이 없는 신규 파트너들의 후원 방법 그리고 시스템 초대 노하우 네 시스템 초세에도 나왔죠 아까 전에? 그쵸? 네. 더 썼네요. 네. 파트너 후원 나왔나요? 네. 파트너 후원 파트너 후원 가이드 후원 가이드. 네. 오케이. 그 후원하는 그 다음에 명단 상담 네. 복제 교육 방법 네.
네. 삶을 너무 만족해하는 명단들의 현실 경험. 내가 기껏 전했는데 인터넷으로 싸게 먹는다. 신규 파트너 정착시키기 나왔어요. 신규 파트너 정착시키기. 오케이. 정착시키기. 색깔이 너무 센 파트너 가이드법. 센 파트너 가이드. 자기 색깔이 너무 센. 그리고 시스템에 나오지 않는 리더스의 라인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자, 그럼 다 할 수 있을까요? 파트너의 수입을 높여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가족 사업을 할 때 가족끼리의 문제, 가족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오케이. 나는 부업자인데 장거리 운원을 어떻게 해야 오케이. 할까? 장거리 원. 네. 오래된 사업자 명단 오래된 사업자 명단 찾기. 5년 이상 된 그다음 파트너 중에 부업자인데 전업을 했을 때 수입이 잘 될 거라 생각했는데 더 시간을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이 안 될 때 어떻게 파트너들에게 전업을 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네, 그 죽은 라인 되살리기. 불러봐요. 내가 알았어. 신규 찾기와 클로징. 신규를 체계적으로 후속 좋지 않은 거. 했어요. 머리가 커진 파트너가 시스템 참여만 하는데 거기서 한계를 느낄 때. 했어. 네. 고토가 낮아지고 매출이 낮아져서 이 사업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 했어. 있어요? 그럼. 오케이. 자, 홈미팅을 하는데 부업자들이 자꾸 흩어지는데 모이게 하는 방법. 부업자 미팅. 오케이. 마음은 불같은데 행동이 안 돼요. 성향이 다른 파트너들은 후속 관리. 성향이 나보다 너무 강한 파트너의 가이드. 했어. 콜드를 하는데 전단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멘트나 방법. 네. 시스템 참여를 하기는 하는데 교육은 절대 받으려고 하지 않는 파트너와 가이드. 했어요. 네, 이 생활에 집중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딴 길로 새버려서 없어지는 파트너. 그다음에 제 취업. 팀의 대소실적인 존재를 하는데 밸런스가 안 맞았을 때 소실적 라인의 분위기를 업시키는 방법. 했어요. 소시적 부업. 네. 그러다 뭐 다 있을 것 같은데. 복제호 시스템 안 찾고 떠나 동기 이열점 떨어짐. 돈 안 되다 떠난 파트너. 스폰서보다 잘난 파트너 가이드. 했어. 했어. 스폰서한테 다 시키는 파트너. 와. 자,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다 내 거다 손. 그렇지. 자, 다 내 거였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찍으세요. 이걸 찍으셔야 되고요. 여기 내용들을 찍으면 글씨가 좀 그지 같긴 하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앞에 있는 이 모든 문항은 한 번에 해결되는 문제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문제다. 지속적인 관리가 있는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인식은 별다른 게 아니에요. 이 일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빨리 파악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만 가지고 가면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항은 나만 겪는 게 아니라 보통의 이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이 겪는 거니 이 문제를 인식하고 답만 내가 가져가면 끝. 오케이? 자, 좋아요. 그러면 이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자, 우리 첫 번째 시스템에 대한 얘기 되게 많이 나오죠? 네. 리더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요. 시스템 프로모션이에요. 자, 우리 시스템에 대한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사업을 얼마 만에 성장하고 싶거나 결과를 내고 싶은지 물어봐요. 그래서 그 사람 얼마 만에 성장하고 싶다 그래요? 빨리. 자, 이왕이면 3개월, 6개월, 1년 그 사람들이 원하는 짧은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필요한 능력을 같이 해야지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당신이 빨리 성장하길 원하는 것도 맞고 당신을 빨리 성장시키고 싶은 마음도 맞아요. 그쵸? 내가 상대방한테 어떤 메시지를 줄 때는 공동의 목표라는 게 명확해야 돼요. 시스템을 가야 될 때 해라 가자가 자기한테 이득이 없으면 안 해. 근데 자기를 위한 가이드라는 생각이 들면 한단 말이에요.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래서 저는 리더님이 6개월, 1년 안에 성장하길 원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리더님을 마스터시키기에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할 수 있는 거는 제한적이니까 스스로가 공부해야 될 거, 뼈대가 세워지고 나면 살 붙이기가 훨씬 더 쉽겠죠. 그래서 리더님을 세우는 데 있어서 리더님이 해야 될 기본적인 거, 제가 살 붙여줘야 될 것들을 정해요. 그래서 최소한 시스템은 어떤 목적이냐면 거기에 본인이 기본을 배울 수 있는 거, 그리고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거,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노하우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더 빨리 성장하기 위한 동력으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천천히 성장한 사람들은 괜찮아요. 천천히 이 안에서 겪고 경험하면서 천천히 가도 괜찮아. 단지 어떻게 하고 싶대요? 빨리 성장하고 싶다고 하면 본인이 5년 해봐야 알만한 내용들을 5년 한 사람들이 알려주는 곳에 있는 게 더 효과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딜 가는 게 누굴 위해서라는 느낌을 팍 와야 돼요? 나를 위한 거. 프로모션 딴 게 없어요. 그 사람이 그곳에 갔을 때 얻을 수 있는 혜택, 베네핏을 잘 설명하는 게 관건이야. 근데 이 일의 가장 중요한 거는 헤매고 싶은 사람 없어. 늦게 성장하고 싶은 사람 없어. 그러면 헤매지 않고 빨리 갈 수 있는 포커스 안에서 성공자들이 그걸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프로모션 해가면서 그 기본은 따라가자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물어보세요. 50만 원 벌고 싶은 사람, 500만 원 벌고 싶은 사람이 니즈가 틀리겠죠? 그러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해야 될 것도 틀린 거예요. 50만 원 벌고 싶으면 그 정도까지 하시면 되고요. 500 벌고 싶으면 여기까지 하셔야 되는 제안을 해주는 거야. 우리 이 사업은 정보전달 사업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설득되게 하는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게끔 내가 자꾸 제시를 해줘야 돼. 뭔가 소문에서 끌고 가려고 하면 안 가죠. 500 버는 것도 본인 선택, 50 버는 것도 본인 선택인데 500 벌려면 최소 이 정도는 해야 500을 벌더라. 그래서 그런 느낌을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근데 또 이런 거 있어요. 시스템만 타는 리더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시스템의 목적은 뭐다? 내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일이지 시스템을 탄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죠. 처음에 구분을 해줘야 돼요. 배우는 시간과 생산력을 내는 시간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안 되면 본사에 오는 것만 갖고도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처음에는 그 생각을 구분시켜주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시스템을 타는 것들은 가서 내가 잘 연마된 도끼로 나무를 한번 찍으면 더 효과적인데 무뎌진 도끼로 나무를 찍는 거는 효과가 없겠죠. 그런 개념에 비유를 해서라도 실제로 더 효과적인 방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나무를 안 찍으면 나를 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배운 것들을 현장에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행동의 양을 체크해줘야 돼요. 우리 다이어리 그 스케줄 관리하는 것도 다른 거 관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렇게 코칭할 때 다이어리 보면 이 사람이 공부하는 데 시간을 보냈는지 생산력을 내는 데 시간을 보냈는지 파악이 돼요. 그래서 솔직히 그 사람 마인드 떨어졌을 때 자기 인식 시켜. 지금 일주일 동안에 실제로 돈을 버는 활동은 얼마나 하는 것 같으냐. 시간당 알바를 해도 1시간 풀 써야지만 시간당 알바 최저임금을 받는데 돈이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돈 번 시간, 돈을 벌기 위한 1시간이 있는지를 체크해보면 없어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개념이 자기가 생산적인 활동을 했는지를 체크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그 효과성은 아까 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시스템을 타긴 하는데 추가적인 교육은 또 안 받으려고 한대요. 같은 맥락이에요. 자, 내가 그냥 정규 교육만 받는 사람이 있고 쪽집게 과외를 받는 사람이 있고 누가 서울대 갈 확률이 높아요? 확률
게임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기본만 가져가도 나쁘지 않겠지만 기본도 하면서 더 빨리 더 효율적이게 더 스페셜하게 성장할 수 있으려고 하면 거기에 효과적인 교육이 있다고 욕심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1박 2일 끝날 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시스템 프로모션은 언제가 절정이냐면 1박 2일 끝났을 때가 절정이에요. 1박 2일이 끝나고 났을 때 제가 석세스코 프로모션 하는 방법은요. 1박 2일에 인원을 사람들이 봐야 안 봐요? 보죠. 이번에 한 500명, 600명이 모여있어요. 그럼 제가 신규들한테 가서 점심 먹을 때는 가서 붙어요. 혹시 서코 등록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이래요. 왜냐면 스폰서들이 가이드를 안 했어. 이제 막 온 신규들한테 서코까지 가이드 1박 2일 데려오기도 너무 힘든데 서코 가이드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제가 가서 스폰서님 얘기 안 하셨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오늘 여기 몇 명 있는 것 같으세요? 그러면 많이 있는 거야. 지금 한 600명 모였거든요. 이 교육이 끝나면 특별하게 더 나은 방향을 가져가려는 사람들이 딱 25명만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있어요. 근데 그게 선착순 마감이거든요. 하면서 밴드를 열어서 보여줘요. 선착순 입학순인데 리더님이 만약에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빨리 성장하고 싶거나 정확한 가이드나 전체적인 통찰력을 가지려고 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데 저는 이거 5번 받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 교육을 나중에 받는 게 좋겠어요? 빨리 받는 게 좋겠어요? 600명이 지금 입금하기 시작하면요. 다음까지는 리더님 받고 싶어도 내년 6월에 받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급해져 안 급해져요? 그래서 지금 보험카드 제가 입금할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말을 꺼냈으면 마지막까지 입금 후 그 댓글 다는 것까지가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제안을 하시는데 제안에 강조를 하시려고 하면 우리 사업 설명도 클로징이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시간 지나가 버리면 또 해요 안 해요? 특히나 그 위에 스폰서들은 여러분들의 데스에 있는 여러분의 파트너가 파트너십 가이드를 할 때 자기도 엄두가 안 나니까 밑에 파트너한테 가이드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시스템 프로모션이 안 돼. 그러니까 저는 1박 2일에서 신규가 오면 신규들을 프로모션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팀에 신규가 6명이다. 그러면 1박 2일 동안 쫓아다니는 6명을 입금시키는 게 제 미션이야. 제 핸드폰에 서코를 안 들은 사람 명단을 제가 해놨다가 만날 때마다 얘기하는 게 제 미션인 거예요. 받을 때까지. 제가 그렇게 프로모션 하고 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놓치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키워지려고 하면 절대적인 질적인 배움의 양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신규들이 리더로 성장하고 팀을 꾸리고 이 사업의 비전을 전달하고 정말 괜찮은 사람 성장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개인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절대 부족해. 성향도 다르고 전달력도 틀리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 시스템을 내가 이 사람은 절대적인 양이 필요한데 내가 이걸 어떻게 가이드할지 내가 고민한다고 하면 그걸 좀 강조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것들은 여러분들이 사람이 신규가 한 명 들어와요. 시스템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 로드맵을 빨리 짜주는 거예요. 자, 처음에 만약에 신규가 딱 들어왔어. 여기 보게 되면 시스템 타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본사를 한 번도 안 온 사람 본사 데리고 오고 싶어요. 어떻게 프로모션 하세요? 본사 올 때. 뭐라고 프로모션해요? 저는 이렇게 프로모션 했어요. 자, 로컬에 오게 하는 방법은 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만약에 한다고 마음 먹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이 분위기를 느끼고 내가 이 사업에 시간을 쓸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통찰력이나 내가 방향성을 보기 위해서도 반드시 본사 한 번은 가봐야 되는 거고 그 내가 머무를 조직이나 공간이 어떤 사고와 방향성과 철학을 갖고 있는지도 내가 경험해봐야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내가 이 조직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지금 개인을 경험한 거잖아요. 사실은 소개해준 사람만. 근데 생각과 사상과 모든 것들 같이 가져가려는 사람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오늘 본사만 와도 분위기만 봐도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저 처음에 왔을 때 사람 구경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본사 와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고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떤 회사에 일하는지 한번 가보자 라고 제안해서 보게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실제적으로 내가 확인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확인하지 않으면 걱정해서 일을 진행을 안 하더라. 그래서 시스템을 프로모션하는 건 그 사람한테 뭐를 더해주기 위한 거예요? 확신. 이 사업은 확신이 없으면 일이 진행이 안 되는데 확신은
그런 자리들의 확인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져갈 수 있어요. 한 사람을 믿고는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프로모션 시스템 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홈미팅 같은 거 얘기 나왔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홈미팅이에요. 나 지금 홈미팅 주관하고 있다. 홈미팅. 신규가 안 느는 이유는 홈미팅을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자연스럽게 신규가 유입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1대1로 만나서 그 열정이나 관심도가 지속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하루에 만나갈 수 있는 사람 수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터치하려고 해도 깊게 터치가 안 되고요. 연속성이 없어. 근데 홈미팅은 어쨌든 전체 인원을 가지고 스텝으로 분위기도 느끼게끔 하고 자신감도 좀 느끼게끔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커뮤니티 형성도 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에 젖어들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와봐, 차 한잔 마시게 와봐, 들어봐 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가벼운 장소예요. 이 사업을 하셨던 모든 분들은 어디에서 다 유입됐냐면 홈미팅을 통해서 유입됐어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고 근데 홈미팅을 안 하고 있으면 들어올 수 있는 장소가 없겠죠. 홈미팅이 쉬워요? 본사가 쉬워요? 그렇지. 근데 홈미팅을 처음부터 형식, 홈미팅의 홈미팅 목적이 뭐예요? 그렇지. 홈미팅을 자꾸 팀원들 트레이닝하는 장소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큰일 나요. 1차 목적이 무조건 신규예요. 신규 초대, 신규 유입. 자, 기존에 있는 인원이 8명, 10명이라고 하더라도 신규가 한 명을 초대할 수 있으면 모든 포커스가 어디 맞춰야 돼요? 신규. 그래서 그냥 홈미팅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내가 신규, 내 주변에 있는 가망 고객, 내 파트너의 가망 고객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객을 초대할 수 있는 장소로서 홈미팅 커리큘럼을 만들고 그 커리큘럼을 진행하면서 홈미팅 안에 있는 기존 멤버들이 학습이 되고 트레이닝이 되고 신규는 자연스럽게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고 다시 또 오고 싶은 분위기나 공간으로 운영하는 게 홈미팅의 방식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유대하면서 자꾸 오고 싶은 곳이 되게끔 만드는 거. 그래서 초창기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성공하신 많은 분들, 박정선 스포너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걸 했냐면 내가 한번 영양 강의 해줄게. 한번 사람 모아봐. 이걸 제일 많이 했어요. 홈미팅 형식을 갖춘 게 아니라 단 1회라고 하더라도 신규를 초대할 수 있는 형식의 그 미팅을 외부 강연장이 아니고 가벼운 호흡에서 편안하게 지인을 초대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약식으로 칠판 갖다 놓고 영양 강의하면서 눈높이에 맞춰서 강의해주면서 호감과 관심과 유산화의 비전이나 보상 플랜, 제품 분별력을 알려준 게 그게 출발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괜찮았으면 다음 주에는 다른 컨셉으로 다이어트 화장품 이렇게 해서 한 3, 4주를 돌아가면서 유지하다 보면 뭐가 나와요? 매출이 나와요. 영양 강의하면 매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매출이 나오면 그 매출이 나온 사람을 붙들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보상 풀고 제품 매니아되게 만들고 이거 하는 걸 하는 건데 홈미팅을 지금 안 하시니까 그게 어렵죠. 그리고 파트너들도 뭘 못하냐면 사람을 1대1로 2대1로 부담스럽게 약속 잡는 게 더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가볍게 차 한잔 마시러 와는 괜찮은데 오늘 누가 오는데 한번 상담 한번 받아볼래라고 하면 가면 뭐 사야 될 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가벼운 미팅을 자꾸 만드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신규를 만들려고 하면 누가 홈미팅을 주최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홈미팅을 만약에 영양 강의 하는 걸 하나 만들었다. 한 번씩만 돈다 그러면 최소 2-3명만 모여듯이 몇 명의 신규를 만들 수 있어요. 요걸 못하고 계신 거야. 요거를. 그래서 홈미팅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되게 중요한 시점인 거고, 자, 뎁스 후원에 대한 거, 자, 오늘 다 풀지 못하지만 몇 가지 먼저 풀고 다음 시간에 또 할게요. 자, 여기 계신 분들 뎁스 후원하고 지금 본인 신규 어디지? 본인 신규?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자, 요거랑 두 가지 같이 해볼게요. 자, 지금 본사든 시스템이든 아니면 비즈니스든 미팅을 하려고 해도 만날 사람이 없죠.
여기 계신 분들. 자, 나는 하루에 2팀 이상 무조건 만난다. 손. 2팀 이상. 2사람 이상. 무조건 만난다. 손. 거 봐요. 지금 여러분들의 레벨은 하루에 최소 2명 이상을 연속적이 계속 만나셔야 되고, 저는 여러분의 레벨에 몇 팀을 만났냐면 최소 4명에 최대 8명까지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의 지금 뭐가 틀려요? 일 양이 틀리죠. 자, 그럼 누굴 만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굴 만나요? 자, 숙제. 여러분들은 오늘 가시면 여러분의 맵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그리세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그리세요. 자,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당장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만날 사람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자, 명단은 새로운 내 신규 명단이 아니라 내 맵 안에 있는 사람도 명단이에요. 그러면 시기적인 타이밍이 지금 여러분들 뭘 해야 되는 타이밍이 지금 너무 바쁘셔야 될 타이밍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자, 이거 찍었죠? 찍었으니까 좀 지우고 내가 몇 가지만 할 거 하고, 자, 여러분들 기한적으로 지금 내가 비즈니스의 모멘텀 만들기에 좋은 프로모션 뭐 떠 있어요? PPPS 정답. 자, PPPS 며칠까지요? 12월 1일. 자, 여러분들이 맵을 왜 다 그리려고 하냐면, 맵상에 여러분들 맵에 보게 되면 대실적의 라인 중에 또는 초창기에 붙은 사람들 중에 밑에 정말 큰 리더들이 나와서 내려가고 있는 라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뭘 안 하시냐면, 밑에 있는 잘 나가는 파트너 호응하느라 밑에 라인에 있는 죽은 사람들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안 쓰죠. 포커스 어디 맞춰져? 밑에. 대실적이니까. 근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아직 여러분의 라인은 맥스아웃으로 5천이 되는 라인이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맥스아웃으로 만약에, 또는 여러분들이 권리소득 가져가려고 하면 라인상 최소 액티브한 사람이 몇 명 있어야 돼요? 10명씩은 있어야 돼. 그리고 실제로 오토로 5천이 채워지려면 몇 년 걸리는지 아세요? 평균 2년은 걸려요. 오토 맥스아웃 한 라인 만드는데. 평균 2년은 걸려요. 길면 3년도 걸려요. 그쵸? 근데 권리소득의 최적점은 뭐예요? 오토 맥스아웃. 그래서 시간이 있는데 만날 사람이 없다고 고민하지 말고, 지금 타이밍에는 여기에 있는 사람이 또는 여기에 있는 라인이 오토로 5천이 안 된다. 그러면 5천 채워야 돼, 안 채워야 돼요? 채워야 되죠. 근데 여기에 있는 중간에 있는 사람한테 뭘 알려줘야 되냐면, 이 사람이 그때 타이밍에는 PPP에서 못했을 수 있죠.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맵을 봐요, 안 봐요? 이 사람이 사업 안 하는 사람인데 안 봐요. 라인이 얼마 내려갔는지도 몰라. 근데 내가 이번 기회를 알려줬어. 실제로 만나서 한 주에 오토 몇 점씩 뻥뻥 올라오는지 보여줬어요. 그럼 이 사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업 비전 봤던 사람이라고 하면, 집에 갔던 사람이라고 하면 관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지금 타이밍 이 사람이 PPPS를 진행을 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매출 떠요, 안 떠요? 뜨죠? 그럼 이 사람이 이 매출 포인트 아까워서 로또 돌려요, 안 돌려요? 돌리죠. 이 사람이 그 대신에 반대쪽 라인 펼치는 거는 페이라인 누가 만들어 가야 돼요? 이 사람이. 그쵸? 그런데 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소소한 소개도 내 오토에 잡혀요, 안 잡혀요? 잡히죠. 어디 가서 모르는 사람 콜드하는 게 빠르겠어요? 이 사람 해서 제품 오토 먹게끔 하고 소개하게 하는 게 빠르겠어요? 이게 빨라요. 우리는 장기적으로 여기를 오토 맥스아웃 시켜야 되는데 재원이 없는 상태야. 근데 지금 타이밍에서 이 사람한테는 영락없이 엄청난 기회인 거야. 왜? 한 라인이 정말 탄탄하게 내려가고 있어. 대신에 알려주세요. 페이라는 직접 본인이 만들어야 된다고. 본인이 나와서 배우겠죠. 배워서 본인이 전달하겠죠. 그러면 그냥 약한 라인보다는 그런 라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사람들 두드려 보는 거예요.
다시. 저는 바빠요, 되게. 왜? 초창기에 내가 시행착오를 통해서 라인상이 잘못 붙어 있거나 또는 PPS 놓쳤거나 이런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런 사람들 내가 밑에 매출 보면서 찝어주는 거야. 어떻게? 당신이 매출이 이 정도가 올라오는 게 있는데 이 정도 라인을 만들려고 하면 못해서 2, 3년을 투자했어야 되는 라인인데 그렇지 않아도 이미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까 남들보다 속도가 반만 시간을 써도 더 많은 혜택을 받아갈 수 있다고 알려주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나중에 해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 평생 자격증으로 해주는 것들을 획득해 놓고 나면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천천히 소개하는 것만 통해서도 소득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확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은 내가 도와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왜? 여기 라인 안에서 아직 오토백 사업 끝난 거 아니고 지금 본인들도 후원을 많이 해봐야 감이 안 떨어져요. 여러분들 미팅 경험 없어서요. 정말 중요한 미팅 잡혀도 못하는 경우도 생겨. 입이 훈련이 안 돼서. 그러면 이런 라인들 통해 소개받아서 내 미팅 다니다 보면 내 미팅 루틴은 텐션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지금 엉덩이 뛰는 게 먼저야.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내 반에서 근데 그게 내 라인만 있냐고. 파트너의 뎁스에 보면 그들이 놓친 라인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파트너들은 그게 중요한지도 몰라. 근데 난 중요한 걸 알았어. 그럼 누가 움직여야 돼요? 내가 움직여야 돼요. 이 사람 나랑 약속 잡아봐. 자, 뎁스의 명단은 누구 명단이에요? 내 명단이에요. 자, 언제 뎁스의 명단을 그 사람이 딱 위임할 수 있어요? 믿고 그냥 자 이런 거예요. 신규 파트너가 생기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신생아라고 생각해요. 신생아를 맡길 수 있는 레벨이 되려고 하면 그 중간 리더 어느 정도 레벨이 돼야 그냥 오롯이 믿고 맡겨요? 골드 돼야 돼. 내가 봤을 때. 그리고 골드가 지금 골드 옛날 어치버 디렉터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골드 정도 돼야 이렇게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좀 돼요. 그 전까지는 같이 키워나가는 거야. 그래서 라인식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소소하게 후원한 스폰서한테는 요거 해주세요라고 하는 약식이지만 어떤 걸 하시기 도와줘야 돼요? 후원할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어줘야 돼요. 위에서 다 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지금 관계십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관계십이 라인십이 무너지는 거는 이런 게 있어요. 절대적인 타이밍을 놓쳤을 때 우리 CPR 해야 되는 심폐소생술 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파트너가 필요한 시기에 스폰서가 없으면 애정 결핍이 생겨요. 애착 관계가 생기는 가입을 하고 초기 6개월, 1년은 굉장히 중요한 애착 형성 시기라서 그 시기에 파트너가 스폰서와 함께 이렇게 스폰서가 없으면 그 마음의 그 애착이 그 갈증이 결핍이 엄청 힘들어서 사업 진행이 멘탈적으로 잘 안 돼요. 그래서 뒤늦게 들어온 스폰서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스폰서는 능력 없는 스폰서는 뭐가 힘들어요? 파트너한테 해줄 게 없어서 힘들어. 왜 파트너가 날 찾지 않아? 왜? 내가 능력 없는 게 사업한 그 차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스폰서가 해줘야 될, 내가 해줘야 될 역할은 그 사람이 신규 파트너를 쌈 싸먹지 않고 어떻게 깔아뭉개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다 해주면 그 사람한테 소개한 스폰서의 자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나는 적당한 거리 안에서 최소한의 것들이라도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손 태울 수 있게끔 기회를 마련해 줘야 돼요. 내가 다 하면 제일 쉬워요. 제일 빨라. 그래서 내가 다 했던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만 찾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리더는 필요 없다, 쓸데없다, 평가하고 비난하고 라인십이 개떡같이 돼버려요. 근데 그거 누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들 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절제적인 타이밍을 만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해야 될 역할을 내가 그 안에서 지켜줘야 될 때 그런 걸 해주는 게 필요하고 제일 내가 파트너들한테도 신규 명단은 내 명단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제일 먼저 가면 미팅을 하면 그 사람 전화번호 다 내가 받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사업 오래 하다 보니까 소개만 하고 집에 가는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소개만 하고 집에 갈 줄 몰랐지. 그죠? 근데 이 사람의 인맥이고 이 사람의 인간관계고 하니까 나는 더 깊게 안 들어갔어요.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고
해주고 미팅도 하고 홈미팅도 해주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관계가 무너진다거나 또 중간에 있는 사람이 집에 간다거나 하면 이 사람을 끌 만한 연결선이 없더라고. 그래서 저는 한 라인에 사람이 소개가 나오면 이 사람을 중심으로 3-4명은 내가 연결해서 관리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화번호, 관계식, 정서적인 교류 이런 것들을 연속적으로 자꾸 해. 언제? 편안해질 수 있도록. 문제가 생기면 나를 찾을 수 있을 편안함을 내가 만들어놔요. 그렇지 않으면 두 사람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핑 가버리면 내가 이런 공이 없더라고. 라임은 같이 키웠는데 이 사람이 싫어서 꼬라지가 가버리면 내가 한 공도 없고 이 라인에 대한 비전이 다 떨어져.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을 파트너의 뎁스로 안 보고 내 파트너, 뉴 멤버로 봐요. 실제로 제 라인에서도 제가 직접 소개하지 않았지만 제 소개한 사람의 뎁스에 있는 사람들이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밀착해서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고, 그럼 만약에 그 사람이 안 하니까 나도 모르는 거라고 했었으면 아마 못했을 건데 그것들을 처음에 잘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뎁스의 후원은 정의가 딴 게 없어요. 뎁스의 뎁스를 누구 라인으로 봐야 돼요? 내 라인, 라인에 대해서 내가 모든 사람을 관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인원상으로 여러분들 산하에 한 20명, 30명이 되는 순간 1대1 마크는 안 됩니다. 그때는 위임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한순간에 다 위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위임이 되는 거냐면 미리 1대1로 파트너가 생겼을 때 이 사람한테 6개월 동안에는 에브리데이 갖고 좀 알려줘봐. 6개월 동안은 비즈니스 아이디어 이렇게 작지만 신규는 모르고 단 한 달에 먼저 한 사람이 알만한 내용이 있죠. 그걸로 아는 척하게끔 기회 줘야 돼요. 손 태울 수 있고 생생낼 수 있게 기회 줘야 돼. 그러면 뭐가 남냐면요. 도움 받은 기억이 남아요. 덕분에라는 마음이 남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스폰서보다 파트너가 더 잘나는 사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랬을 때 그 잘남이 교만이 되지 않게끔 할 수 있어. 왜? 개인의 속도차는 생길 수 있죠? 단 최소한 그래도 나은 정이나 초기에 굶주렸을 때 기른 정을 경험하면 교만이 하늘을 치닫진 않아. 그래서 최소한의 그 시간을 벌어주면서 뎁스를 내 라인으로 생각하면서 같이 자 엄마도 키우고 할머니도 키우고 증조할머니도 키우고 구조할머니도 키우면 빨리 자라요 안 자라요? 근데 엄마가 안 키우고 할머니가 키우면 뭐가 생긴다고요? 결핍이 생겨요. 그래서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들 하면서 뎁스원은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맵을 다 그려보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만 그리면 될까요? 파트너도 그려야 될까요? 언제까지? 바로 이번 주에 오늘 그려서 내일 만날 사람 정하시고요. 이번 주에 본인께 없는 파트너들 것들을 다 해서 이번 주에 미팅을 몇 명씩 만나가셔야 돼요? 최소 3명 이상씩 만나도 이번 주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요. 12월 1일까지가 마감인데 그 사람들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말 그대로 뭔가 준비할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망설이는 동안 그 사람의 중요한 타임은 패스 지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바로 당장 오늘 그리고 파트너 그리기 해서 나한테 내일 모레 줄줄줄이 밤이라도 주말이라도 무조건 미팅 붙이게끔 하다 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저 어저께도 일요일인데 3명 미팅했는데 그래야 되는 상황이야 지금 상태가. 그러면 12월 1일이 지나면 그 사람이 하고 싶어도 못하죠. 심지어는 저는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사업 관심 없어도 괜찮다. 근데 이거 다시 안 오는 기회다. 10분 먹고 있는 거 봤더니 한 70포인트씩 먹더라고요. 그러면 그 70포인트 먹을 거 1년치 끊어라 그랬어 내가. 그래도 그게 남는 거다 그랬어. 뭐 사직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이게 가지고 있는 혜택이 지금 본인 포지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그 사람이 나중에 사업 시작하는 거 나한테 도움 안 되죠. 사실은. 그리고 지금 당장도 이미 찬 대실적으로 도움 안 돼. 근데 장기적인 가능성을 봐도 그 사람한테 이 타임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리고 그 사람 언제 온 사람이에요? 내가 사업 초기에 진행을 할 때 나를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이고 내가 기회 안 돼서 못 도와줬을 수도 있는 거고 비전은 봤지만 상황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다 그만둔 사람이 좋아요? 계속 하는 사람이 좋아요? 내 주변에 좋은 영향을 줄 사람인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영원한 대실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 대실적은 언제 대실적이에요? 오토로 3,000 이상 올라올 때가 대실적이에요. 그 전까지는 계속 획가닥 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저도 그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오토 3,000 올라온다. 많지 않을걸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소를 생각하지 말고 계속 심어놔야 돼요. 가능성은. 그렇게 원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신규 컨택. 자, 그러면 신규 명단들은 일단 웹안에 있는 명단 팝니다. 자, 웹안에 있는 명단 다 파면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정신 없으실 거예요. 파트너 명단을 다 파면 그 다음에 내 신규 컨택 어떻게 해야 돼? 내 신규 컨택. 내 신규 컨택. 신규가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유산화 안에서만 놀아요. 맨날 유산화 사람들만 만나.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 확장이 안 돼요. 그래서 비율을 나누셔야 돼. 인생에서 한쪽에 있는 사람들만 계속 교류하다 보면 여기 확장이 안 돼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운동하는 모임이든 취미활동이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다른 사람을 만나는 커뮤니티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관계가 확장이 돼요. 우리 오늘 유란다님도 내가 보컬 배우려고 시작했다가 보컬 선생님 나온 것처럼 라인이 확장되려고 하면 4명단이 들어와야 돼요. 내 신규가. 그런데 내 신규는 어디 하나 떨어지는 게 아니다. 그리고 신규가 사업까지 마음 먹으려면 연속성 있는 만남이 필요한데 누구 하나를 만나서 내 다음에 또 만나자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연속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나 뭔가 취미활동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라틴댄스를 하거나 이렇게 연속해서 계속 만나면서 그들이 나도 겪고 나도 그들을 겪으면서 파악할 수 있는 공간에서 머무르면서 내 에너지 충전도 하고 이 사업 하다 보면요 내가 너무 한쪽에 매몰돼서 에너지가 딸려서 다음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생각도 굉장히 한쪽으로 매몰되고 내가 좋은 환경에 좋은 사람들에게 노출되면 다른 치유를 받는 것도 필요해. 그리고 다른 직업군을 파악하는 거는 다른 직업군에 있는 사람을 만나야 파악이 되는 거지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건강 피트니스 쪽에 있는 사람들을 좀 많이 컨택하고 싶어 그러면 그곳에 가 있어야죠. 거기 들어가 보셔야죠. 운동을 같이 해보시든지 파악이 되셔야지 가능한 거고 말 그대로 내가 마사지하는 피부 관리실 하는 원장님 컨택하고 싶어 그러면 마사지도 받아보고 그 관련 쪽에 동서 해봐야지만이 호흡해봐야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모임을 무조건 만드세요. 혼자 하는 운동 하지 마시고 혼자 하는 운동 하지 마시고 만약에 워킹하는 거 괜찮아요. 7,000번 만보 그 대신에 동네 누구 하나를 붙들고 하세요. 저는 중학교 동창인데 만나지 않았던 멤버예요. 그런데 제가 동문회 가서 하나 물었어. 그래가지고 걔가 근처 아파트 산다는 거 알았어요. 생뚱맞게 운동할 때 전화해요. 나와. 워킹하자. 1시간 걸어요. 그렇게 1시간 걷는 게 지금 한 4번 반복됐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유산아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봐요. 1시간씩 걸으면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 저는 제 신규 라인들이 대부분은 제가 인간관계를 확장하면서 생겨요. 그리고 늘 신규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실 때 여지 안에서 뭐 어떤 장소에 가든지 간에 자신이 드러나거나 자신의 존재감을 인식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면 객으로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에 가든지 뭘 하게 되면 촛불을 맡아도 내가 맡고요. 뭔가 주선해서 뭘 해야 되겠어 그 내가 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존재감이 있으면 존재감이 신뢰감과도 연결돼요. 그래 그렇게 해서 만들다 보면 하나둘씩 늘어나는 것들이 생기고 그리고 먼저 자 그런 모임이나 장소에 갔을 때 내가 무슨 일을 해요? 잘 알려요 안 알려요? 알려요 안 알려요? 안 알려요. 나도 안 알려요. 다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갔을 때 제가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먼저 내미는 순간 어떻게 하는 목적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영업하러. 자, 나를 먼저 겪은 사람, 이 모임의 취지에 맞는 걸 먼저 겪은 사람들은 내가 이거의 목적에 맞춰서 왔다고 생각하지 영업하러 들었다는 생각을 안 하는데 처음부터 그것들을 보여주기 전에 내 명함과 이것들을 먼저 홍보하는 순간 목적이 그게 돼버리는 순간부터는 내가 어떤 것들을 보여주려고 해도 그 목적으로밖에 눈이 씌워져서 안 보여요. 그래서 근데 무슨 일을 해요? 라고 물어보기 전까지 저는 명함 안 내밀어요. 그 대신에 어떤 경험을 좋게 한다? 나에 대한 경험, 나에 대한 이미지. 그렇게 하면서 신규 확장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파트너들과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끈기예요, 끈기. 자, 파트너 한 명이 나왔어. 뉴멤버 신규 한 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신규를 붙들고 몇 번까지 내려가 보셨어요? 몇 번? 뎁스로. 한 사람의 소개로 4번까지 내려가 봤다, 손. 4번까지. 5번. 6번. 7번. 정확하게 몇 단계 밑에서 리더 나온 줄 아세요? 네? 몇 단계 밑에 나올 것 같아요? 7단계 이상. 지금 라인이 왜냐면 보세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 5단계 나쁘지 않은데 한 사람 주변에 몇 명 있다 했어요? 한 사람 주변에 몇 명 있어요? 100명. 200명. 평균 한 사람이 결혼 하객 수가 몇 명이 돼요? 200명이에요. 자, 그러면 한 사람 주변에 200명. 그러면 200명이 나한테 왔죠? 자, 어쨌든 이 사람의 주변에 200명과 함께 200명의 주변에 또 사람들이 있겠죠. 또 여기에도 200명이 있고 5단계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에 몇 명 있는 거예요? 1000명. 여기에서 리더가 만나고 있어요? 기본 내가 만나는 뎁스, 이걸 왜 뎁스를 내려가냐고 하냐면 이론상 제한적인 재원 안에서의 역량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없어. 200명 프로에서 1명 나오기 쉽겠어요? 1000명에서 1명 나오기 쉽겠어요? 1000명. 그래서 무조건 뎁스의 중요성이 뭐냐면 인적 프로에 대한 확장성이 커야 확률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몇 명 만났어요? 5명밖에 안 만났어, 사실은. 5단계 뎁스 내려간다는 게. 내가 끈기 있게, 인내 있게 하나 파서 내려가고 하고 붙들고 물고 늘어지면 5번만 하면 몇 명 풀이 생겨요? 1000명. 여기까지는 해보셔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면 라인상에 한 명을 붙들고 이만큼 내려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첫 번째 딱 나온 리더를 갖고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것도 그 리더를 붙들고 물고 늘어지면서 그 밑에 뎁스를 얼마큼 파주냐에 따라서 달라져. 우리 그 마인드, 우리 흔히 얘기해. 마인드 떨어져야 하면 뭐가 안 돼서 마인드 떨어진대요? 돈이 안 돼서. 그쵸? 근데 그 돈은 뭘로 보여줄 수 있냐면 후원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자, 파트너들이 마인드가 안 돼요. 자, 왜 그러냐면 돈을 모르는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경험이 있을까? 파트너 경험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경험이 있죠? 파트너가 미팅을 하는 게 효과적일까? 여러분들이 미팅하는 게 효과적일까? 여러분들이 확률적으로. 자, 제가 미팅하는 게 클로징 확률이 높아요? 신규가 미팅하는 게 확률이 높아요? 내가. 그쵸. 그러면 누가 더 많이 뛰어야 돼요? 내가. 그쵸.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가서 미팅 뛰어봐. 응? 사람 좀 만나. 그리고 나는 집에 있어요. 지금 전체적인 그 가장 큰 게 뭐냐면 관리자 모드에 있어. 그리고 라인이 안 내려간대. 그리고 라인을 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밖에 없고 밑에 있는 파트너들은 자 밑에 있는 파트너 자 내 파트너 중에서 사업 설명을 기깔나게 잘한다. 현장에서 손 보세요. 자 내 파트너 중에서 비전 제시를 완전 기깔나게 잘한다. 손 본인 말고 파트너가 그런 파트너 있다. 보세요. 자 제품 설명을 너무너무 잘한다. 파트너 보세요. 자 그러면 네 팀 멤버들 중에서 뭐만 나와요? 그래도 소비자만 나오겠죠. 사업 설명도 못해, 보상도 안 풀어, 비전 제시도 안 돼. 그리고 사업 설명도 잘해, 보상도 잘 풀어, 비전 제시 잘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집에. 그리고 조정해 막 이렇게. 리더님 오늘 어디 계세요? 나가셨어요? 리더님 오늘 누구 만나세요? 미팅 하고 계세요? 그 본인은 어디 있어요? 집에. 라인이 안 내려가.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루의 미팅들 중에서 제가 제일 잘했던 게 뭐였냐면
많이 또 얘기를 했었었는데 시간 관리를 할 때 요일을 쪼개가지고 되게 잘 썼어요. 그래서 제가 라인이 이렇게 있으면 라인별로 내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뛰어야 될지를 결정해서 뛰어요. 예를 들어서 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자 여러분들은 언제 갈 때까지 주말을 챙기지 마라? 에메랄드 이상 갈 때까지. 에메랄드까지는 그냥 미친 듯이 뛰셔야 돼. 그리고 이런 경우 많아요. 에메랄드 갈 때까지는 라인이 왔다리 갔다리 해. 금방 살렸는데 또 죽고요. 집에 가고요. 이거를 에메랄드까지 가면 이제 조금 안정적이구나 생각이 들어요.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왜냐하면 라인별로 신뢰할 수 있는 리더가 세워지는 게 에메랄드 정도 되면 라인별로 적어도 내 말도 알아듣고 같이 호흡도 맞추고 얘기도 할 수 있고 맑게 알아오는 리더가 그때 나와요. 나처럼 뛸만한 사람들이 그때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미친 듯이 뛰셔야 돼. 그래서 그때까지는 토요일, 일요일 저 주말에 쉬어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그냥 계속 쉬게 될 거예요. 진짜. 그리고 이런 거예요. 오래 열심히 하는 거 좋으세요? 짧고 굵게 열심히 하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이아몬드를 얼마 만에 갔냐면 거의 3년이 안 돼서 갔어요. 그 어떻게 한 거예요? 일을 짧고 굵게 완전 미친 듯이. 그랬더니 복복리가 불더라. 다이아몬드가 되고 났더니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일의 총량은 같아요. 다이아몬드가 갈 때 필요한 매출량이든 열정이든 애씀이든 노력이든 절대값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걸 내가 미친 듯이 빨리 완성했더니 사람들의 인식이 이왕 할 거면 잘하는 사람하고 하고 싶은 거야. 얘가요? 이왕 하면 할 거면 능력 있는 사람하고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왕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거는 빨리 성장하고 성공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반대했겠어요. 남편. 그쵸? 3년 반대했다 그랬잖아요. 다이아몬드 3년 가고 나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짧게 집중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주말도 내가 써야 돼요. 그래서 자 월화수목금토일을 나눌 때 요일적으로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자 오전이 있고 오후가 있고 저녁이 있어요. 밤중도 있을 수 있어요. 개인차가 틀리겠지만 최소한 이렇게 구분해서 쓰셔야 돼요. 최소 3명 이상은 무조건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오전, 오후, 저녁. 한 미팅 텀을 몇 시간 잡으세요? 한 사람 만나는 미팅은 2시간. 그러면 여러분들의 최소 미팅 시작 시간은 몇 시여야 돼요? 그쵸? 어디를 가도 10시여야 돼요. 그게 제주도라고 해도 10시여야 되고요. 부산이라도 10시여야 되고요. 어딜 가도 첫 미팅의 루틴은 10시여야 돼요. 그걸 먼저 지켜보세요. 그러면 하루 일과 중에 미팅량이 줄어들지 않아요. 자, 그러면 오전에 미팅에 10시를 하고 나면 보통 12시에 끝나겠죠? 식사를 꼭 그분들하고 하지 마세요. 자, 초반에 제가 뭐가 어려웠냐면 돈이 없었어요. 미팅은 다녀야 되죠. 그러면 김밥 2줄 사가지고 그냥 차에서 먹으면서 이동하면서 미팅하는 거고 점심시간에는 점심 약속 있다고 그냥 빠져요. 왜냐면 여러분들 돈이 없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불필요한 지출을 안 만드시면 돼요. 점심 약속을 해서 미팅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점심 먹을 시간이면 차가 하시면서 2시간 넉넉하게 미팅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정보 전달도 잘 되고 얘기도 깊이 있게 돼요. 먹으면서 무슨 얘기가 돼요? 돈은 또 누가 써야 돼요? 미팅 잡을 때는 그렇게 쓰시면 좋은데 오전 미팅을 10시부터 12시까지 하면 대부분 보통 어떻게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 로컬에 집중해서 쓰죠. 그럼 로컬에 올 때는 같이 다 때려 표현 맨날 이러다 같이 이렇게 모아서 하는 교육 있죠. 제가 모았던 이유는 효율성 때문에 모았어요. 다 1대1로 마크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내가 물리적인 시간이 안 되니까 통합해서 알려줘야 될 건 그냥 모아놓고 교육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게 로컬이고 그게 홈미팅이었어. 그래서 같이 가르쳐야 될 거는 한 번에 모아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1대1 마크하는 시간을 해야지만 미팅량을 늘릴 수 있어서
거기에서 뭔가 다 해결하려고 애썼어요. 로컬에 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알려주고 코칭하는 정신이 없이 보냈던 것 같고, 그 나머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월요일날 잡은 건데, 자, 나머지 만약에 화요일이다 그러면 10시부터 12시까지 미팅 하나 잡고요. 점심시간은 사람 안 만난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점심은 조금 지난 즈음에 한 12시 반, 1시쯤에서 잡으면 1시부터 3시까지 또 미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시 좀 이동하는 시간 생각해서 하면 하고 나면 뭐 4시나 7시 사이에도 또 하나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구분을 해줘야 돼. 어떤 거 구분을? 대상 구분을. 오전에 미팅할 사람들은 누구 만나서 누구 미팅이에요? 애엄마들. 적어도 오전 오후에 요 타임에 만날 사람들의 대상은 애엄마들이에요. 요때 타임을 놓치면 그 사람들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애들 몇 시에 와요? 3시. 3시 전에 두 타임을 끝내야 돼. 무조건 누굴 만나. 왜? 그때 당시 제 나이 또래가 33살이었기 때문에 그때 다 애들 하나씩 끼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요때가 피크인 거야. 그래서 요때 애들 오기 전에 만날 수 있는 걸 무조건 두 타임씩을 잡고 가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조금 멀리 이동거리가 있거나 또는 부업자들은 저녁 타임에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루 3타임을 가져가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요일별로 라인의 밸런스가 중요해. 내가 보면요, 자꾸 일하던 사람만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만나는 사람만 만나요. 찾는 사람만 코칭하다 보면 균형미가 떨어져. 근데 그게 또 다 대실적이야. 그러니까 대실적들만 놀고 대실적들만 가르치다 보면 돈은 또 안 되는데 시간만 쓰는 것 같아. 그러면 마인드 이퀄 돈인데 마인드가 또 떨어져. 이게 악순환이 반복인 거. 그래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분배해서 쓰셔야 돼요. 자, A, B, C, D 라인이 있으면 내가 그 라인에 어느 라인에 시간 쓰고 있는지를 스케줄로 정리해 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 오전에 세 타임을 나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라인, A 라인, A 라인 이런 식으로 내가 요일을 쓰고 있는 것 중에서 이건 지금 여러분들은 A, B, C, D가 그렇게 광활하게 많아서 정신없진 않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일주일에 꼭 한 라인에 한 팀만 만날 필요가 없어요. 저는 뎁스 키울 때 연속해서 일주일에 3번도 만나요. 필 꽂혔을 때 연이어서 만나. 그냥 오늘 알려주고 내일 알려주고 어디 못 빠져나가게. 그럼 일주일 뒤에 만나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시간 쓸 수 있으면 궁금한 거 있으면 오늘 알려주고 내일 또 만나서 알려주고 내일 모레 또 어쨌든 시간 쪼글쪼글 잠깐 얼굴 보더라도 빈도를 높여서 밀착해서 다다다다다 가게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라인이 많은데도 만나야 될 빈도가 없으면 뎁스가 안 내려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균형미를 두되 빈틈에는 조금 취약한 데 있잖아요. 그건 더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화, 수, 목, 금, 요일 중에서 집중하는 라인이 있어야 돼요. 여기가 A 라인, 여기가 B 라인, 여기가 C 라인, D 라인을 이렇게 가져가고, 또 이런 게 집중하는 목적이 뭐냐면, 해보니까 파트너들이 자기는 후원 받은 적이 없대요. 발뺌을 해.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이 없대. 그리고 스폰서는 맨날 저기 라인만 챙긴대. 반장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일단 생색이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월요일 하루 줄 테니까 화요일 하루 줄 테니까 미팅 잡아보시라고. 그리고 기간을 정하지. 앞으로 4주, 앞으로 12주 이렇게 기간을 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본인이 온전히 키워가는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내가 만약에 이현진 리더님한테 그러는 거야. 리더님, 제가 앞으로 리더님을 집중해서 케어를 할 건데 제 요일 중에서 하루를 드릴게요. 화요일을 새벽도 상관없어요. 저녁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리더님의 미팅에 성장에 도움된다고 하면 하루에 언제라도 잡아도 괜찮아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후원받는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아직 약속은 안 잡았지만. 그렇죠? 지금 몰빵하고 있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 이제 화요일이 됐습니다.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부담스러워요. 자, 당연히 부담스럽죠. 스폰서는 웨이팅이야 지금. 화요일날 레디고 하려고 리더님 화요일, 그러면 본인이 약속을 잡을까 안 잡을까? 잡아요. 자, 근데 약속을 잡으려 마음 먹어도 약속이 안 잡힐 때도 있죠. 근데 적어도 어떤 말은 안 나오는지 아세요? 스폰서가 안 도와줬어요 라는 얘기는 반대로 이렇게 얘기해요. 스폰서님 죄송해요. 제가 오늘은 미팅이 없어요. 죄송해요가 되지. 근데
저는 후원을 하는 액션을 잡았어요. 그 사람 약속이 캔슬했다고 제 인생에 문제가 되지는 않죠. 그 라인에 스피어로 만날 수 있는 사람 대기하고 있어야 돼, 안 하고 있어야 돼요. 대기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내가 미팅이 빵꾸 났을 때 스피어가 없다. 일 안 하는 거예요. 미팅이 빵꾸 났을 때 바빠서 못 만났던 누가 있어야 돼. 찾아갈 곳이 있어야 돼. 그래서 자, 포커스는 맞춰줬는데 여기서 안 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내가 다른 라인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돼서 아니면 또 내 개인 관계식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후원을 할 때 집중해서 받고 있는 느낌을 주는 것도 라인에 있는 리더와 스케줄을 정하는 거예요. 자, A라인에 있는 리더인 이현진 사장님한테 내가 화요일을 선물했어요. 얼마 동안에? 앞으로 4주든 3개월이든. 그럼 이 사람이 3개월 동안의 시간이 써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자, 나는 3개월을 쓸 마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준비가 안 된 경우도 있겠죠. 그때 얘기한 그분한테 제가 앞으로 일단은 3개월을 써드릴 예정인데 서로 그 아까 뭐 나왔어요? 비즈니스의 타이밍이 있죠. 응? 서로 보폭이 다른 거 정답. 나와 그 사람의 의도나 보폭이 다르면 후원을 안 하려고 해도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그 사람이 보폭이 다른데 내가 추가로 후원하느라 시간 낭비하거나 타이밍 놓치는 것보다는 그 보폭을 협의할 수 있어. 어떻게? 제가 리더님한테 3개월에 집중할 건데 저 리더한테 3개월 정도 시간을 쓸 마음이 있다. 왜? 온전하게 케어를 하고 싶어서. 근데 지금이 타이밍이 아니라고 얘기해줘요. 다음 타이밍에서 3개월 줄 거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방치한 거예요? 기다려준 거예요? 그렇지. 방치하면 상처받아요. 그쵸? 방치하면 집에 가버려. 근데 지금 내가 후원을 안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할 상황이 안 돼서 못 하는 거예요? 안 돼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정리가 되면 그 사람이 준비가 할 때 언제든지 얘기하면 내가 그때 집중할 수 있는 타이밍에 집중 몰빵해서 후원하겠다고 하면 약속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조급하지 않고 그렇게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A, B, C, D 라인을 딱 잡았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리더인 이현진 리더님은 준비가 안 됐는데 밑에 있는 뎁스에 있는 멤버가 준비가 되어 있을 수도 있죠. 그럼 리더는 막 상의하는 거예요. 리더님이 타임이 안 됐지만 리더님의 뎁스에 있는 라인들이 이 시간을 써서 미팅을 잡으면 좋을 것 같으면 미팅 잡으시라. 왜? 난 이 라인을 키우려고 시간을 뺐잖아요. 그리고 이거 누구한테 중요해요? 나한테 중요해. 내 비즈니스 밸런스의 라인 빌딩에.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한테 키 리더한테 나의 신뢰와 관계성으로 내가 후원하는 액션과 마음과 집중도 보여줬고 이 사람의 상황이 안 돼도 이 사람의 라인에 내가 리더님을 대신해서 후원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약속 잡으라는 거예요. 리더님 못 잡을 수 있어. 그쵸? 화요일 날은 꼭 나만 써야 되나? 아니라니까? 화요일은 그 라인을 위해서 쓰는 거야. A 라인을 위해서. 그러면 A 라인을 위해서 꼭 신규 미팅만 해야 되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팀워크를 만들든 리더십을 만들든 화합을 하든 내가 비전을 주든 나를 써먹을 수 있는 최대치로 써먹으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리더가 미팅을 못 잡았지만 근데 미안하긴 하거든요. 마음적으로. 그러면 스폰서님 저기 미팅이 없는데 꼭 미팅이 아니더라도 자 신규 미팅과 미팅이 아니에요. 비전 미팅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야, 리더님 파트너 중에서 나 안 본 사람 누구 있어요? 내 얼굴 안 본 사람? 그러면 있어. 왜? 뎁스 처음이잖아. 그럼 오늘 그 사람 만나요. 뭐라고 하고 만나요? 비즈니스 내가 리더님 잘 얘기해놨어. 리더님 잘할 거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스폰서님이 시간이 되셔가지고 나한테 데이트 할 건데 데이트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비전 미팅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있다가 홈미팅도 나오게 되고 그냥 있다가 본사도 나오고 그냥 있다가 1박 2일도 누가 프로모션해요? 스폰서가. 그래서 그 라인별로 하나씩 요일을 차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루틴을 해야 돼. 몇 개월 이상? 3개월 이상. 내 스케줄이 안 짜있다 그러면 일 안 하는 거예요. 내 다이어리에 월화수목 이게 안 잡혀있다 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라인을 잡고 움직이는 걸 하고 자 화수목금을 했어. 근데 나머지 요일은 뭐 하냐? 자 일주일 중에서 최소 2일은 뭘 만들어야 되냐면
개인 관계식을 쌓거나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커뮤니티를 가셔야 돼요. 인맥 확장. 저는 그걸 계속했어. 기존 후원도 하고 또는 새로운 사람과도.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후원은 갔는데 빠꾸나 부산까지 갔어. 근데 미팅이 취소됐어. 연락요 안 나요? 연락. 그럼 뭐 하는 줄 알아요? 홀드. 무슨 말인지 알아요? 홀드를 하는데 어디 가서 이상한 데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부산을 가면 어디 가요? 기차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자주 가는 커피숍 하나만 봐. 그래서 김해공항에 있는 커피숍은 파트너예요. 자주 가는 편의점만 가요. 이해가세요? 억울하냐 거기까지 갔는데 그거 억울하면서 생긴 오기의 콜드가 클로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실제로 움직이는 그 패턴을 가져가면서 그 안에서 신규 미팅을 한다거나 대신에 그게 없으면 자꾸 시도해보는 게 없으면 결과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와서 시도해보는 시간들을 계속 가져야 돼요. 종교활동도 하고 취미활동도 하고 뭐 가족 여행들도 같이 혼자 가족끼리 가지 말고 가족끼리 화합해서 가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이런 시간 안에 팀에 있는 멤버들하고 팀빌딩 같은 거 가족 모임이나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남편 리크루팅이 그렇게 잘 된다? 가족 부부끼리 만나면? 근데 부부끼리 만나면 좋은 게 뭐냐면 인맥이 2배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시간 활용해서 그런 것들도 만들어주면 괜찮아. 그러고 가면 이렇게 화수 목금의 요일을 내가 잡고 간다고 치고 여기에서 뭐부터 만들어줘야 돼요? 홈미팅. 여기 있는 분들은 홈미팅이 어떻게 있어야 되면 지역별로 요일별로 있어야 돼요. 라인이 만들어지면 한 사람이 나왔어. 그럼 이사 한 사람을 데리고 소비자 세일 미팅 같은 걸로 홈미팅 만드는 거예요. 소비자 상담하는 걸로. 뭐 어떻게 잡으라고 약속을 잡으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어차피 제품 먹고 있는 거 있잖아. 어차피 먹는 거 입속에 들어가는 거 먹는 건데 전문가한테 한번 상담받아보고 먹는 건 어때? 어차피 그분이 나를 만나러 오는 거기 때문에 오는 김에 같이 모여서 차 한잔 마시면서 애들 거, 본인 거, 남편 거 한번 먹고 있는 거 제대로 먹는 방법,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 한번 상담 받아봐라고 모아놓으면 거기에 간이 홈미팅이 되는 거고 영양 강의가 되는 거고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스타트를 해주셔야 돼요. 라인별로. 그리고 홈미팅을 소소하게 본인이 막 하려고 하면 에너지가 좀 안 나는 것 같아. 그러면 지역을 오픈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연합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가 이 지역에 신규가 있는데 각 팀에 한드림이든 아이비든 캐스트든 유원, 유페미든 다 있잖아요. 그럼 거기 안에서 내가 신규를 키우려고 하는 라인을 오픈하세요. 신규가 딱 한 명이 생겼어. 그 사람 혼자 내비도 클까 못 클까? 절대 못 커요. 그러니까 한 명이 나오면 그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원주에 혹시 홈미팅 하는 곳 있으신 분? 응? 원주에 라인 있으신 분? 이렇게 딱 해서 그 라인과 함께 병행해서 1대1로서는 보여줄 수 없는 비전을 전체가 같이 홈미팅 하면서 재미있게, 행복하게, 유쾌하게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주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만이 확장이 돼요. 그러면 일단 내가 화, 수, 목, 금만 가지고 움직이면 일단 뭐 루틴이 생겼어요? 홈미팅을 진행합니다. 그럼 뭐가 생겨요? 교육. 그쵸? 내가 필드에 다니면서 2대1 미팅 해줄 거예요. 그 시간에 해주면 그럼 뭐 생겨요? 신규 생기죠. 그게 소비자가 됐든 사업자가 됐든. 그쵸? 그 다음에 요일대로 움직이면서 내가 개인 관계식 하면 추가적으로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 대상들도 또 만들어. 풀은 계속 늘려가면서 기존에 있는 멤버들도 홈미팅을 교육하면서 다시 이 사람을 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프로모션하고 이 루틴과 쌓이면서 계속 누가 반복해서 하느냐가 관건인 거야. 다른 것보다. 이걸 빨리빨리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라인별로 시간 안배하는 거. 내가 A라인이 조금 더 키우고 싶어요. A라인에 며칠 쓰면 돼요? 이틀, 3일 다 써도 상관없어요. 내가 깊게 뎁스 있게 좀 가져가고 싶어. 그 라인 며칠 써야 돼요? 이틀, 3일 써야 돼요. 라인을 보게 되면 후원을 받을래? 라고 하면 제가 후원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시간을 써주는 거, 사람을 붙여주는 거, 추가음시를 달아주는 거.
자, 후원을 받을 건데, 자, 이현진 리더님은 어떤 후원 받으실래요? 세 가지 중에서. 제 거 중에서. 시간, 사람, 추가비씨 중에서. 왜? 노하우 제가 배워서 멘트 뿌려야 되니까. 자, 자, 나는 추가비씨 받고 싶다. 손. 추가비씨. 권현진의 추가비씨 받고 싶다. 받고 싶어? 자, 권현진의 신규 받고 싶다. 권현진의 시간 받고 싶다.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똑똑하셔야 돼. 이 비즈니스는. 자, 제가 리더님한테 쓸 수 있는 시간을 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시간을 써서 제가 아까처럼 요일을 하나 드릴게요 라는 건 그 시간은 그 키 리더한테 이현진이라는 리더한테 A, B, C, D 라인 모든 데 라인을 후원받을 수 있죠. 그쵸? 그래서 내가 스폰서님 이번에는 A라인, B라인, C라인, D라인 누구 만나시다면 다 만나주고 비전 미팅 해주고 균형 있게 내려가는 빌딩하는 도 굉장히 좋고요. 또 시간을 안배 받는다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노하우를 훈련받을 수 있는 굉장히 큰 달란트거든요. 뭐 기회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후원받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현진 밑에 A라인이 소실적이었어요. 소실적에 내 신규를 여기다 달았어. 신규, 제가 누구의 김지연을 달았어요. 괜찮죠? 합의 맞죠? 자, 김지연을 달았으면 자, 스폰서는 포커스가 어디 맞춰질까요? 이 사람이 내 신규 퍼스널이야. 김지연이죠. 그럼 시간을 써야 되면 어디다 쓸까요? 김지연. 그쵸? 그러면 스폰서가 쓰는 라인 내려갈까 안 내려갈까요? 금방 내려가겠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금방 맥스가 될 거예요. 나머지 라인은 타이밍적으로 수혜받기가 추가비씨도 마찬가지예요. 자, 추가비씨를 달았으면 내가 여기다. 자, 추가비씨를 달았을 때 추가비씨를 지혜롭게 스폰서랑 같이 푸는 거 아까 궁금해 하셨잖아요. 사실은 추가비씨가 득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해요. 자, 득은 다 알고 계시니까 됐죠? 독을 얘기할게요. 추가비씨의 독은 자, 추가비씨가 딱 등록이 될 때는 어디다 달아야 되느냐? 추가비씨의 등록 요건. 추가비씨 다는 거 등록 요건. 자, 추가비씨 어디다 달아야 돼요? 파트너랑 같이 풀 때. 추가비씨. 그치? 추가비씨는 파트너의 소소에 다는 거예요. 그쵸? 이건 철칙이야. 파트너에다 대실적에 달아버리면 파트너도 도움을 못 받고요. 스폰서도 후원이 안 돼요. 무조건 파트너의 위치에서 소소에 누구가 원하는 대로 파트너가 돈 되거나 원하는 위치로 달아가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가 소실적이어서 제가 스폰서 추가비씨가 여기 내려왔어요. 자, 내려왔다는 얘기는 스폰서가 이 비즈니스 활동을 같이 좀 해나가려고 하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파트너의 입장에서는 스폰서의 추가비씨가 딱 내려왔죠. 도움이 되죠. 비즈니스의 협업을 가장 빨리 지혜롭게 하는 건 두 사람이 만나서 빨리 한 라인을 메이드 시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근데 내가 추가비씨를 달 때 소소에 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추가비씨를 이제 풀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스폰서 라인에서. 그럼 스폰서가 여기에 스폰서의 파트너를 붙여요. 퍼스널을. 그쵸? 그럼 여기가 스폰서가 또 뎁스가 내려가기 때문에 이 라인이 빨리 커질 거예요. 그러면 자, 다른 라인을 또 신경을 못 쓰겠죠. 그런데 여기에 라인에 자, 스폰서의 파트너와 이현진 리더님의 파트너가 여기 만약에 같이 들어왔어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키우는 동안에 스폰서가 돈도 되겠죠. 그쵸? 그리고 본인이 소소였잖아, 여기가. 그쵸? 소소였죠? 소소인 두 개 라인이 채워지겠죠. 뭘로? 맥스로. 맥스아웃 하나 만드는데 몇 년 걸린다고 했어요? 최소 2, 3년 걸리는데 스폰서와 파트너가 같이 만나서 이 라인을 풀어 내려가면 둘이서 사람을 붙이고 집중해서 하면 파트너의 소소가 채워지면서 여기 하나가 메이드가 돼서 되게 빨리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파트너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스폰서가 내려오면 어차피 이 라인 스폰서가 내려갈 거니까 거기서 또 딴 라인에 신경을 써요. 그러면 스폰서는 여기에 한 줄을 잡고 내려가고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파트너가 안 붙어요. 그럼 여기 라인을 신경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냐하면 스폰서는 추가 BC가 여기 말고도 많아. 다른 쪽에 2번, 3번, 4번 맞는데도 만들 수 있고 생길 수도 있어. 그럼 여기 포커스 맞추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여기 스폰서의 퍼스널들만 책임지고 여기 추가적인 라인 확장에 시간 안배를 하지를 않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빨리 파트너의 그 추가 BC를 같이 풀어서 여기가 맥스아웃이 되잖아요. 그러면 연결해서도 풀어갈 수 있어요. 스폰서랑. 자, 예를 들어서 파트너의 퍼스널이 붙었어요.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현진 리더님의 추가 BC가 하나가 더 생겼는데 그걸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워. 예를 들어서 스폰서의 라인 안에 있으면 스폰서의 영향력도 받고 내 영향력도 받으면서 이 사람이 빨리 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스폰서가 돈이 되니까 애정을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빨리 이 리더가 빨리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커서 나가는데 지금 라인에 신경 쓸 게 너무 많은데 나름 소수였기 때문에 나름의 어느 차져 있는 상태였는데 여기에서 리더가 나와서 추가 BC를 푸는 것보다 스폰서 추가 BC 푸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100몇% 봤는데 나 혼자만 일하는 것 같고 파트너 후원 능력도 안 되고 사람은 나왔는데 이 사람이 키울 수 있는 시간은 모자르고 근데 여기는 사람 한 명을 붙였는데 스폰서가 손 태우고 나도 손 태우더니 빨리 리더가 돼서 매칭도 많이 받고 라인도 빨리 늘어나는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여기도 매칭을 늘려갈 생각으로 또는 나도 좀 리더를 키울 생각으로 여기 밑에다가 내가 내 추가 BC를 또 붙였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스폰서 입장에서는 여기가 또 소소일 수 있어. 여기 입장에서 보면 소실적일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여기에서 스폰서 추가 BC가 또 붙었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장 적은 인원을 가지고 가장 많은 코드가 맥스아웃이 돼요. 이해가세요? 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요 한 라인 갖고도 만들 수 있어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추가 BC를 내가 등록하는 거는 파트너의 소소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풀어가는 거 있죠. 내 추가 BC가 연이어서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폰서의 추가 BC가 내 추가 BC라고 생각해보세요. 내 추가 BC가 여기도 달려있고 밑에도 달려있어. 헷갈릴 것 같아서 다시 풀어볼게요. 자, 추가 BC가 나의 추가 BC가 리엔트리가 여기도 달려있고 여기도 달려있고 여기도 달려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3개 연이어서.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자, 어떻게 풀어야 돼요? 추가 BC 라인을 맨 밑에 한 줄 1번. 자, 추가 BC는 언제 효과가 있어요? 절대적인 대실적이 있을 때. 자, 그래서 추가 BC는 어디에 달리는 거예요? 소에 달리는 거죠. 절대적인 대실적이 있을 때 땅땅땅땅 이렇게 효과를 보는 것처럼. 그래서 절대적인 대실적이 있는 게 먼저예요. 추가 BC 개수가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적인 대실적이 추가 BC가 연이어서 달린 것들을 평생 완성시켜 줄 수 있는 흔들거리지 않게끔 이걸 땅땅땅땅을 효과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추가 BC가 달려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달아야 돼요. 그러면 절대적인 대실적이 있어서 이쪽을 풀어서 달아서 어느 쪽이 메이드가 돼요? 한쪽이 이렇게 메이드가 되죠. 그쵸? 그러면 다시 이 상태에서 추가 BC를 내가 돈이 되게끔 풀려고 하면 양쪽이 풀려야 되잖아요. 그쵸? 양쪽이 되게끔 풀려고 하면 어디부터 풀어야 돼요? 맨 위에부터. 그렇죠. 자,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건 어떻게 실수하냐면 여길 풀어요. 왜 아래부터 푸는 줄 아세요? 여길 풀면 여기 돈 받고 이 점수가 많이 쌓이는 것 같아서. 저기 당장만 보는 거야, 당장.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가 다 멍텅이가 돼요. 2개를 못 써요. 왜? 여기서 5,5천이 되는 라인이 되어버리면 여기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라인을 이렇게 연이어 달려서 하나를 가지고
절대적으로 크게 대시적을 만들고 다시 소실적으로 풀어갈 때 이쪽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추가없이 달고 또 하나 풀면 뭐가 돼요? 2개 완성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추가비씨의 목적이 뭐예요? 추가비씨가 왜 좋아요? 자, 추가비씨는 3번 이상 맞지 않으면 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럴 땐 3BC잖아요. 그쵸 우리? 추가비씨 없어 3BC만 잘 굴려도 돈 돼요. 땅땅. 이해 가시죠? 추가비씨가 좋은 건 뭐예요? 땅땅땅. 그쵸? 그러면 추가비씨의 위치를 선정하거나 효율적에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서 풀어가시는 게 좋으냐면 땅땅땅이 될 수 있는 포지션을 만들어가면서 푸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추가비씨에다 만약에 추가비씨 달면 좋잖아요. 근데 추가비씨 내 겁니다 바로 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몇 단계 필요해요? 10단계. 소비자들, 원비씨나 소비자들 해서 미리 내가 추가비씨를 계획할 라인을 미리 구상해 보시는 것도 필요해요.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자, 2번째는 뭐냐면 파트너의 소소고 추가비씨 푸는 순서는 맨 마지막에 한 줄부터예요. 연속됐다고 하면.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3번 이상 맞는 거. 그리고 포커스는 뭐예요? 오토 맥스아웃이 포커스예요. 자, 내가 달 때, 등록을 시킬 때 위치를 고민할 때는 추가비씨를 달 때의 위치가 땅땅땅도 중요하지만 목적이 뭐예요? 오토 맥스아웃을 시켜가면서 확장시키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라인을 그릴 때 내가 라인에 이렇게 어디가 완성돼 가고 있는지 이렇게 체크하고 가는 게 중요해요. 이게 그림이 안 보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늘 맵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순서를 정해. 어디를 먼저 메이드를 시킬지. 자, 1, 2, 3 3가지가 있어. 그러면 우리 어디가 풀려야 돼요? 1번. 그렇지. 이건 상식이잖아요. 오토맥스아웃 어디부터 돼야 돼? 1번. 그러면 내가 계속 오토를 볼 때 어디가 차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눈에 가시가 보이게 이렇게 해놔. 내 맵에다. 찬 게 보이게. 그리고 여기서도 어디가 찼는지 보이게. 오토로. 그러면서 포커스를 어디를 먼저 채울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거. 그래서 모든 라인을 다 신경 쓸 수 없지만 맥스아웃 포커스를 어디로? 자, 어디부터 해야 돼? 1번부터. 근데 1번을 완성시키는 과정 안에서 지금 어디가 완성될 수 있어요? 3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럼 여기다 추가비씨를 달고 풀면 여기가 메이드 되면서 여기도 2번 이상 맞게 되겠죠. 시간 지나면 여러분들 다 2번 이상 만드는 것도 어려워요. 이해가요? 2번 이상 나오는 데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3번만 잠깐 재미보다 끝나요. 맞죠? 은하리사님? 그래서 처음에 3번 재미 보면서 2개를 여기 1번을 완성시키고 다시 또 3개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포커스를 잡고 어디를 완성시킬지를 계산하고 움직이는데 그 포커스가 뭐라고요? 맥스아웃을 생각하고 다는 거예요. 추가비씨. 5천 맥스아웃이 되는 라인이 나오는 걸 누가 빨리 만드는지가 승급, 직급 다 해당이 돼요. 다른 것보다 오토 맥스아웃을 신경 쓰지 않고 라인을 풀어가면 라인이 너무 난잡해지기만 하고 효과가 떨어져. 자, 250불을 더 받으려고면 한 주에 몇 점 필요해요? 자, 좌우로 따졌을 때 250불이 되려고 하면 몇 점 필요해요? 계산 좀 해봐요. 응? 좌우 다 있다고 가정했을 때 1500, 1500 몇 개야? 3BC 6개. 여기다 승급 도전 해보셨겠지만 골드 가는데 한 주에 예를 들어서 3BC 6개 뽑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내가 맥스아웃이 되어 있으면 오토 맥스아웃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6개의 효과가 매주마다 있어. 이해가세요? 금액으로 따지고 봐도 지금 600만 원씩이 사주면 그쵸? 2,400만 원 가치가 오토 맥스아웃으로
내 수입과 매출과 영향을 주는데 이걸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수급 가기가 어려워요. 지금 계속 매출만 생각하고 있는데 매출도 오토를 생각하면서 가면 나중에는 그냥 하나 가게가 맥스아웃 되고 나면 자연히 $1,000 같은 애가 $1,250로 출발하기 때문에 근데 그 밑에 채울 때 어떻게 해서 밑에서 채워갔잖아. 금방 채워진다니까. 그래서 오토 맥스아웃을 내가 1번 하고 3번 하고 뭐 5번 하고 이렇게 추가 MC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3개가 포커스가 되는 거야. 5번 키우면 3번 차고 1번 차고 이런 식으로. 우리 집에는 칠판이 그려져 있어요. 어느 순서로 메이드 시켜야 되는지가 그려져 있어. 그러면 내가 여기가 5번이 달려있으면 5번을 내가 오토로 완성을 그 라인을 풀고 뎁스를 내려가면 자연히 3번 맥스아웃이 되니까 250% 더 뜰 거고 1번도 250% 더 뜨고 이런 식으로 별도로 라인 빌딩 하면서 추가로 한 주에 500불씩 더 뜨면 여러분 지금 500불씩 도전해야 되는데 더 쉽겠죠. 그래서 지금은 다른 것보다 라인상의 포커스가 오토 맥스아웃 중심으로 추가비씨 구축되고 신규 파서 다시 하고 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추가비씨와 추가비씨 사이에 죽은 신규들 있죠. 죽은 신규들 저는 그냥 요 사이에 잘 안 둬요. 사실은 나중에 타이밍이 되면 이분들은 이제 새로 일을 시작하게도 얘기를 해줘. 아까 얘기하듯이 PPPS를 안 했어. 안 했는데 지금 같은 타이밍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사는 게 좋지만 PPPS 안 했는데 만약에 요 사이에 있는데 후원도 못하는 위치야. 그러면 PPPS 기회 주면서 그냥 어차피 후원 못하는 명단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다시 PPPS 기회와 함께 사업 비전 주고 다시 내 그 비즈니스 가게 중에서 소소소소소에다 집어넣고 그냥 기간적으로 집중해서 키워요. 그럼 라인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할 게 너무 많아. 라인상에 내가 지금 들어가서 보면 그리고 추가비씨 6개월 안에 활동 없으면 떼고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것도 미리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처음에는 거기 위치가 좋아서 달았어. 근데 옮길 수 있으면 옮길 수 있는 것도 전략적으로 해봐야 돼. 파트너하고 풀려있어. 파트너하고 협의해서. 파트너 위치도 그때 거기보다 딴 데가 좋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스폰서 파트너 간에는 비즈니스적으로 소통이 굉장히 잘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서로 비즈니스에 데미지가 올 수도 있어. 그래서 좋은 타이밍에 좋은 소통을 같이 할 수 있게끔 끌고 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자, 그러면 지금 실제적으로 주당 500불씩을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이세요. 그쵸? 라인상에. 그럼 여러분들이 라인 안에서 지금 명단 다시 파고 매출 일으키는 것도 하셔야 되겠지만 라인 중에서 아까 보면 키리더들 있죠. 키리더들. 지금 다이아몬드 프로모션 그 나와 있는 퓨처 빌더 만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퓨처 빌더 만드는 게 몇 주까지예요? 2월달까지죠. 어워즈까지 가려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분들 중에서 자 인컴 보세요. 파트너들 인컴 수당 봐요? 수당 보면 어때요? 한숨 나오죠? 근데 그분들이 뭘 안 하고 있을까? 시간을 안 써요. 그리고 그분들은 해봤어. 어떤 거? 작지만 한두 가지를 해봤는데 결과가 안 나왔어.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 근데 그분들한테 퓨처빌더 가시죠, 뭐 하시죠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내가 라인에 퓨처빌더를 만들겠다는 마음을 갖는다는 건 다시 그냥 리마인드해서 여러분들이 파트너 한 명이 생기면 8주 동안 집중해서 PPPS 보낸다고 생각하고 밀착해서 4명을 후원 받아서 다시 소개받아서 다시 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면 훨씬 빨라요. 라인 안에서 다시 그 사람이 소득이 되고 사람이 나와야지 일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뭐가 겁이 나냐면 해봤는데 안 됐고 또 지금 타임에 스폰서 도움을 요청하기 스폰서가 너무 바빠 보이고 그러면 본인도 못하고 스폰서도 못 도와주고 그러면 진행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명단은 없고 시간은 남고 그쵸?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파트너한테 PPPS 간다고 생각하고 8주 동안에 4주 동안에 몇 명만 함께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먼저 제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1대1로 만나셔갖고 개개인이 한 달 동안의 수입을 얼마 받아갈 수 있을지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되는지를 개별 상담을 하셔야 돼요. 자, 파트너를 데리고 1대1 상담을 해봤다. 최근에
1대1로 그 사람의 비즈니스를 고민하고 그 사람이 뭐가 안 되는지 물어보고 해봤다. 손. 뭐가 안 된대요? 은하리더니 그 사람이 없다 그러죠. 자, 똑같이 만약에 맵을 그렸어요. 우리 내가 가서 맵을 그리려고 했어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죠. 또 하나, 파트너들한테 미팅 잡으세요 라고 하면 파트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사업자 미팅으로 생각해요. 제가 일을 하다 보면 골드직급이 되신 분들도 중에서도 비즈니스 경험이 부족해서 말 그대로 스폰서한테 도움을 요청하기 되게 어렵고 사업의 방향성은 없고 이럴 때 제가 그분들을 리마인드 시키는 멘트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오늘부터 신규 첫 가입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처음부터 내가 일을 가르쳐 줄 테니까 현장 미팅부터 제품 소비자 한 명이라도 상담하는 거 다시 한번 배워보자. 그러면 그 사람이 소비자 미팅이라도 잡아요. 이해가세요? 파트너들한테 사람이 없다는 건 스폰서한테 괜찮은 명단을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준비되고 완성된 명단을 줘야 될 것 같은 부담이 있어서 새로운 사람이 없는 거지. 그냥 제품 먹을 사람 또는 먹고 있는 사람, 소비자를 먹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만나본 사람 없죠? 이해가세요? 유산균 말주 먹고 있는 사람 중에 여러분이 직접 만나본 사람 없잖아요. 정 만날 데가 없을 때는 유산균 말주 먹고 있는 사람 소비자 명단이라도 그 아이들한테 영양 강의라도 한번 해주면서 제품 확장을 할 수 있는 것까지 만들어주면 11포인트에서 50포인트 늘리면 그것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 해줘야 돼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을 붙일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파트너들 마음에서는. 그래서 그런 미팅들을 계속 해주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한 주에 개인 미션으로 본인이 매출을 운용해봐야 돼요. 그게 50포인트가 됐든 100포인트가 됐든 본인이 해보는 경험을 해야 용기가 생겨요. 우리 지금 골드 멤버분들도 솔직히 말해서 옛날처럼 처음에 골드 갈 때처럼 신규 미팅 또는 막 이렇게 무대뽀 하지 않으시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아니다? 겁나서 아니다? 빙고 가오야. 여러분들 우리가 시장에서는 골드, 루비,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한테는 유산화를 전달해야 되는 사람인 거고, 그 전달하는 방법은 직급이 높다고 전달을 잘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생각해봐도 언제가 제일 잘 됐냐면 잘 설명하고 꼼꼼하게 설명하고 이렇게 해야 잘 될 것 같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열정 있게, 확신 있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가 막 열정 있게 얘기하고 확신 있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가오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제품을 셀링하는 느낌처럼 든다는, 그게 아니라 진짜 좋아서 전달하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아는 척하고 있거나 뒷짐지고 있거나 가오 잡고 있거나 이런 느낌으로 고급지게 전달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렇게 하면 그게 전달이 잘 안 돼요. 결국은 먹게 해야 되는데 먹는 클로징까지가 안 돼요. 카드 주세요가 안 돼. 뭐라고? 가오 잡느라고 카드 주세요까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클로징이 안 되면 현장에 있는 필드에 있는 멤버가 여러분이 돌아간 다음에 그 클로징이 될까요? 안 돼요. 더 아쉬운 소리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은 뭐냐면요, 그 사람이 소개해서 데려다 놓으면 정확하게 유산화에 대한 확신과 제품력과 영양을 먹어야 되는 그 이유를 더 단호하고 명확하게 얘기해서 먹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것들을 끌어내서 먹을 수 있는 결단을 하게 하는 게 클로징이야.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더 강력하게 열정 있게 손해나지 않게끔 얘기해 주는 게 여러분들 몫인 거고, 그걸 여러분들이 가오 잡고 있거나 이렇게 팔짱 끼고 있으면 전달이 안 돼요. 똑똑하게 브리핑하는 사람이 클로징 잘 되는 게 아니라 안 되시면 후회할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훨씬 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똑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지금 투자하는 게 값어치 있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제가요 한 20대부터 80대까지 다 설명해봤는데요, 다 컨설팅 해봤는데요, 어떤 사람이 똑같은 50만 원 주고 먹어서 효과적일까 이렇게 질문한다고. 아예 그럼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젊은 사람들이. 근데 내가 말할 때 그러면 오늘이 제일
제일 젊은 날이니까 오늘 드시는 게 똑같은 50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 기회비용이 값어치 있다는, 그러니까 시기를 미루지 않게끔 하는 멘트, 오늘 결정해야 되는 멘트, 그리고 내가 오늘 투자했을 때 추가적으로 부가적인 혜택이 더 크다는 강점을 설명해주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헬스팩 하나, 유산균 멀지 하나, 뭐 화이버지 하나, 유트리나 이렇게 몇 가지 본인의 기호에 따라서 고른다? 그럴 수 있어요? 본인이 남편 건강에 이렇게 골라. 근데 얼추 본인 거 고르고 남편 거 고르고 애들 거 고르다 보니까 제품에 얼추 다 들어가요. 애들 건강 때문에 비타민을 먹고 유산균 들어가고 감기 있어서 시산백 들어가고 남편이 간이 피곤해서 헤파실 들어가고 혈압 건강 때문에 코엔자임 Q10 들어가고 피곤하다는 종합 비타민 들어가고 이게 들었더니 뭐가 나와요? 디톡스가 나와요. 그럼 내가 여기서 이것도 추가하면 디톡스 하실 수 있어요 라고 하면 그럼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디톡스만 하시면 체중 관리 한 3kg 그럼 또 다 이렇게 하나씩 확장하는 것들을 내가 제한해야 된다고요. 내가 적극적으로 모르니까 제한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고상하게 하려고 해. 고상하게. 자, 근데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처음 만났다. 그쵸? 네, 예를 들어서 우리 리더님이 누가 하면 좋을까? 상호 리더님이 저를 오늘 처음 만났어요. 상호 리더님 사업자야. 지금 현재 그래도 이게 골드예요. 저는 유산을 몰라. 그럼 저한테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네, 저예요, 저. 저예요. 권현진이에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적당히 할 것 같으세요? 목숨을 걸 것 같아요. 그렇죠. 인생을 걸어야. 제 거에 매칭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5%면 어마어마하겠죠? 해 나오면 해. 그죠? 그죠? 집에 안 어. 그쵸? 근데 지금 솔직히 그런 사람이 널려있어. 널려있어요. 그걸 끄집어내주는 걸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오늘은 사실은 이렇게 약간은 장황할 수도 있고 사실 오늘 그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신 내용들을 제가 쭉 봤거든요. 근데 오늘 어떤 마음이셨을 것 같냐면 사실은 다 똑같은 상황이구나. 같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구나.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구나라는 답만 구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당장 해야 될 일머리를 주고 싶었어요. 리더들은 매일 맵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그 우리 DAS 우리 유산에서 주는 그거는요 독이에요. 사실은 진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려고 하면 매일 맵을 그리고 들여다보고 하셔야 되는데 그게 한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다이어리에 왜 맵 그리게끔 해놓은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놓치고 못 보고 그래서 맵을 라인별로 A, B, C, D 라인을 내 파트너 밑에 뎁스에 누가 등록되어 있고 오늘은 누가 가입되어 있고 누가 오토십을 돌리고 있고 누가 제품을 줄이고 있고 이것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파트너와 제품이 하나 줄어드는 순간 밑에 줄어드는 순간 그 위에 파트너는 오토가 줄죠. 돈이 덜 되겠죠. 도미노예요. 그냥 막연하게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 식구로 들어오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그 사람은 어떤 짓으로 들어오고 있는지 어떤 제품을 먹고 있는지 제대로는 먹고 있는지 계속 먹을 수 있는지 그 지속성에 대한 후속을 가장 기본부터 맵을 그리고 파트너의 수당을 보면서 파트너의 뎁스를 챙겨가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될 역할이에요. 맵을 그리는 순간 반성하게 되실 거예요. 아,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소홀했구나. 아, 내가 너무 배가 불렀구나.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서 돈이 오기를 바랬구나. 자기 반성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기 앞에 있는 문제들은요. 일을 하다 보면 다 깨어나고 없어져요. 돈이 안 되고 일이 안 되니까 감정적인 그런 소모가 되게 많은 거거든요. 일하기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요. 하루에 두 개, 세 개 미팅 하다 보면 어떤 정신이 없냐면요. 감정 낭비할 정신이 없어요. 누가 징징거리면 그래요 하고 또 지나가. 이해가세요? 그게 나한테 고깝게 들리지가 않아. 왜? 바빠서 다음 미팅 하다 보면 전에 미팅이 또 잊어버려. 근데
내가 여유 시간이 많고 내가 생각할 시간이 많으면 깊게 또 들어가요. 그래서 슬럼프가 생기고 내가 일이 잘 안 될 때는 내가 일 양을 무식하게 늘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예요. 꼭 미팅이 아니더라도 파트너들을 만나주세요. 그들은 여러분보다 더 힘들고요. 더 막연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보다 더 수십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혼자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답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계신 거예요. 왜?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내가 지금 에너지가 안 나서.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한 가지를 더 가져가고 있고 더 깨달았고 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손을 뻗으면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회생 가능하고 심폐소생술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다 잃어버리고 나면 후회만 남아요. 그때 내가 그렇게 할 거.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지금 저는 유니스타즈에도 지금 타임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뛰시는 것도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들은 어떤 걸 원하냐면 마음 챙김을 원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유니스타즈가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요. 마음 쓰는 걸 제일 잘해. 기술이나 멘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이나 진정성, 정성이 더 중요한 타임이 지금이라서 우리 이번에 코아클럽 코아1에서 강의해 주신 분 있어요. 어떻게 하셨대요? 저는 그분 강의에 되게 감동받았는데 디톡스 끝나고 난 다음에 볼식하시라고 음식 챙겨드리고 거기서 여러분은 상업성을 보셨어요? 영업성을 보셨어요? 뭘 보셨어요? 저는 마음이 보였는데 진심. 그렇죠. 진심. 근데 그게 꼭 새로 뉴 멤버한테만 진심을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내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나한테 기대하고 의존하고 있는 내 식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개인이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누군가를 짊어지고 나가면서 키우고 도움 주고 상생하고 하면서 앞으로 나가줘야 될 리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챙김은 여기서 받으시고 혹시 마음을 더 챙겨주고 도와줄 것들 있는 파트너가 있으면 기꺼이 내가 그곳에 가시는 걸 하시면 돼요. 이 월요일 오늘 스타트로 아마 리더분들도 또 파트너분들도 1박 2일 통해서 많이 독려되셨거든요. 근데 그게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룹에서는 부스트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많은 걸 드렸어. 근데 그게 또 사그러뜨려지지 않게끔 그 불씨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힘들은 여러분한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시간 동안 매주 수요일 받으실 거예요. 2시간 동안에 막연했던 것들 조금 더 정리하고 가실 거예요. 대신에 항상 유지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3가지예요. 주도적이게, 긍정적이게, 열정적이게. 유니스타즈 리더스 분들의 가져갈 마인드는 요 3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뜨거운 거 있잖아요. 그거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뜨거워요. 아까 강의 들어오기 전에 리더분이 그러셨어요. 제가 이렇게 오늘 막 너무 기대가 돼. 너 줄 거 없는데요? 내가 막 이랬거든요. 할 거 별로 없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앞에 서 있는 것만 가지고도 힘이 난대요. 뭐 줬는데. 그쵸? 근데 그런 것 같아. 나는 강점이 주도적이고 열정적이고 긍정적이에요. 저는 이걸 복제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도 여러분들 세울 수 있고 같이 있을 때는 나눠줄 수 있고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더 큰 영향력을 미쳐서 여러분들이 개인도 세우고 모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리더스가 되기를 바랄게요. 아셨죠? 네. 자, 오늘 2시간 동안 사실 중간에 쉬었어야 되는데 첫 스타트로 우리가 시작하다 보니까 쉬는 시간도 없이 달려왔는데 더우셨죠? 아니요. 자, 가셔서 하셔야 될 역할 뭘까요? 맵 끓이기. 또 뭐 있어요? 요일별로 시간 안배해보기. 고정 루틴 만드는 거예요. 파트너들하고 만나서 뭐 하셔야 돼요? 개인 상담하시는 거고요. 약속하세요. 후원의 약속. 그들이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리더님, 제가 리더님들한테 무슨 요일 어떻게 쓸게요? 여러분들 이제 뵙는 순간 여러분들 책임이 생기고 그분을
여러분들은 신뢰도 생길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시려 했어요? 만남에 있어서 기준을 미리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소비자도 괜찮아요. 이러면 오늘 첫 가입했어요. 다시 처음에 마음을 갖게 해서 초심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해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일인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 올해 마무리하기 전까지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부족한 거 채워가고 내가 자기 인식해서 조금 더 나을 수 있도록 스스로 독려하면서 세워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